여러분 안녕하세요. 원격 수업 1차 시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제망매가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라 시대에 불려졌던 향가라는 글의 종류였습니다. 향가는 뭘로 기록됐죠? 그렇죠. 향찰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빌어서 조합한 향찰로 기록되었고요. 자, 이 작품의 제목은 뭡니까? 제망매가 제사제 망매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면서 부른 노래라고 해서 이 제망매가는 죽은 누이를 여자 동생을 추모하는 노래다. 제사 지내는 게 추모하는 거 아닙니까? 자, 누가 지었냐? 월명사라는 승려죠. 스님이고요. 승려는 불교죠. 그래서 불교의 사상이 밑받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연의 섭리와 나무가 낙엽이 떨어지고 한 가지에 나고 이런 것처럼 자연의 섭리와 인생을 연결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맞죠? 향가의 형식 중에서 가장 정제된 19채 향가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죠? 향가는 몇 구체 있죠? 4구체, 8구체, 19채, 4줄, 8줄, 10줄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19채 향가이고 제망매가는 가장 문학적 완성도가 높은 거라고 했습니다. 자, 화자는 혈육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무상감을 느끼고 있다. 그렇지. 너무 같이 자라고 같이 생활하던 가족이 갑자기 그렇게 되면 인생이 허무해. 인생의 무상감을 느끼고 있다. 맞습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그쵸 미타찰에서 만날 것을 다시 기약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고 죽음이죠. 삶에 대한 체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니 이 끝에서는 다시 누이를 기다리겠노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체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2번 보죠. 누이의 죽음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누이의 영혼을 종교 의식을 통해 위로하고 있다. 제사를 지내면서 추모하고 있는 거고요. 누이를 지켜주지 못한 자신을 자책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누이의 갑작스런 죽음을 맞아 절망에 빠져 있다. 완전 절망에 빠져 있진 않죠. 누이를 잃은 슬픔을 종교적 신념으로 극복하고 있다. 자, 종교적 신념 미타찰에서 만날라 도 닦으며 기다린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으로 보는 것입니다. 슬픔을 극복하고 있죠. 누이를 잃은 슬픔을 격적적인 목소리로 토로하고 있다. 요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3번 이 시와 보기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생각은 무엇이냐? 이 시가 무엇이냐? 한용운 님의 침묵 중에서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처럼 또 떠날 때는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면 다시 이제 만나고 계속 반복되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용운 님도 이제 승려였어요. 그래서 불교의 떠나면 윤회 사상이 밑받침됐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제망매가도 그렇죠. 죽었는데 다시 만나. 그러면 이것도 돌고 도는 윤회 사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교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게 맞는 걸 공통적으로 드러난 생각은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래 허망한 것이다.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세상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연의 섭니다. 만남은 죽음이라는 이별을 통해 비로소 완성. 이제 만나면 이제 이별하면 또 만남. 4번 이별은 한 세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다. 그러네요. 이별은 다시 만남은 이별. 그 다음에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허무감을 극복할 수 있다. 다른 것들은 다 그럴듯한 말이지만
이 시에 나온 윤회 사상을 가까운 것은 이제 요것이라고 4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작품의 창작 동기가 이 시와 다른 것은 창작 동기는 뭐였죠? 뭘 하기 위해서? 죽은 누이를 추모하기 위해서 지은 노래예요. 그럼 죽은 이를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닌 걸 고르면 되겠죠. 이제 다른 것이니까. 1번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거나 죽은 사람은 하늘로 가고 산 사람은 땅에 있죠. 김소월의 이 초은이란 시는 이제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표현한 시고요. 2번 이제 정지용의 유리창.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너는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산새처럼 날아갔대. 이건 정지용의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건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요. 배경 지식으로 알아둡시다. 자,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보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다림의 시죠. 허난설원의 이제 조선시대. 지난해 사랑하는 딸을 잃었고, 벌써 나왔네요. 사랑하는 딸을 잃었고, 그 다음에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네. 자, 여기 벌써 이렇게 나와 있죠. 5번은 형님 부르는 소리는 들리는데 내 목소리는 미치지 못하는, 다만 여기는 열매가 떨어지면 툭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 여기는 툭하면 들리고 저쪽은 안 들린다는 얘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추모의 정. 맞죠?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려는 화자의 의지. 맞죠? 전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기억보다 현재의 슬픔이 강조된다. 맨 마지막에 극복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내용산 세 단락으로 되어 있죠. 2행. 그쵸, 맞습니다. 뛰어난 비유를 통해, 뛰어난 비유 부분이 이제 있었어요. 이른 바람, 떨어질 잎, 한 가지. 이런 뛰어난 비유가 있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이 시에서 미타찰의 시적 의미는 무엇이냐? 미타찰, 이제 극락세계,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불교 용어고. 이 시에서는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함축한 공간. 화자가 지향하는 바는 뭡니까? 하고 싶은 거는 누이와의 재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바란다는 거죠. 누이와의 재회를 지향하는 공간이다. 그걸 미타찰로 설정한 것이다. 답은 5번. 7번. 밑줄 친 시어 중 기억과 가장 유사한 이미지를 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억이 뭐였냐면 떨어질 잎이었는데, 떨어질 잎은 뭘 비유한 말이죠? 그렇지. 죽은 누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면은 낙엽이 떨어지니까 죽는다의 의미랑 이제 통하니까 이런 비유를 쓴 건데, 그럼 떨어질 잎은 죽음을 얘기하겠죠. 죽는다는 거는 나뭇잎이 떨어지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썩어서. 이런 죽음은 소멸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멸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의미를 환기하는 것은 한번 보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자, 새벽 빛이 와 닿으면 없어지죠. 이슬은 쓰러진다 그랬어.
그럼 이거는 소멸이죠. 그러니까 이것과 유사해요. 두 번째, 봄이 오면 꽃샘추위 아랑곳 없이 진달래는 곳곳에 소담스럽게 피어난다. 피어나는 꽃의 마음을 가냘프다고 억누를 수 있냐. 진달래가 봄이 오면 곳곳으로 피어나요. 자, 꽃샘추위에 아랑곳 없이. 진달래는 연약하지만 그렇지만 꽃샘추위가 있지만 추위에 저항해요. 저항하는 강인함을 가진 존재다 해가지고 이것은 소멸의 이미지는 없죠. 그래서 답은 이제 아까 좀 전에 했던 1번이고, 언제나 내 더럽히지 않을 티 없는 꽃잎으로 살아 여러 했지만 내 가슴에 그윽한 스풀 속에 솟아오르는 구슬픈 샘물은 어이할거나. 구슬픈 샘물이에요. 티 없는 꽃잎으로 살려고 했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이제 솟아오르는 어떤 샘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샘물은 세속적인 욕망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거 세속적인 욕망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지 못할지라도 소멸이나 죽음의 의미하고는 거리가 먼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4번. 내가 아직도 쓸쓸히 노래 한 소절로 태어나서 밤마다 아리랑을 부르며 별을 바라보는 것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에 인생이 너무나 짧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노래의 의미를 보면 죽음이나 쓸쓸하다고 하긴 했지만 죽음이나 소멸의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는 어떤 애절한 사랑을 노래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은 세상의 모든 식탁 위에서 흰 눈처럼 소금이 떨어져 내릴 때 그것이 바다의 눈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눈물이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맛을 낸다는 것은 소금, 눈처럼 소금이 떨어진다. 이거는 뭐예요? 소금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맛을 낸다. 이것은 이제 숨어있는 헌신, 희생을 의미하죠.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9번. 이 시와 보기의 내용으로 볼 때 보기에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쓰시오. 이제 서술형인데요. 보기 보겠습니다. 제망매가는 위망매 영제가라고도 하는데, 영제는 사람이 죽은 뒤 매일 7일마다 제를 올리다가 49일째 되는 날 올리는 마지막 제로 49제라고 한다. 삼국유사에는 월명서가 죽은 여동생을 위하여 이 노래를 지어 제사를 지내니 갑자기 광풍이 바람이 지전 종이 돈을 날려 서쪽으로 없어졌다는 기록이 있다. 밑줄이 지금 없는데 여기 밑줄을 치면 되겠습니다. 이 서쪽의 의미는요, 이 극락세계가 서쪽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죽으면 저승은 이제 서쪽이니까 지전 돈이죠. 돈 이제 저승으로 가는 이제 노잣돈이라고 그러죠. 노자. 저승으로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죽은 사람한테 돈을 넣어줬는데 그 돈이 이제 서쪽으로 갔다는 건 누이가 그 노잣돈, 저승으로 가는 노잣돈을 가지고 이제 극락세계로 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 밑줄 친 바가 의미하는 것은 죽은 누이의 영혼이 극락세계를 서방 정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쪽에 있는 땅이다로 갔다는 의미.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이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극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추모하는 노래를 불렀더니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죠. 자, 10번입니다. 보기에 밑줄 친 동화밧줄과 비유적 의미가 통하는 식구를 이 시에서 찾아 쓰시오. 박목월의 이별가 중에서인데요. 뭐라카노 저편 간 기슭에서 니 뭐라카노
바람에 불려서 이승 아니면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뭐라카노 뭐라카노 썩어서 동화 밧줄은 사가 내리는데 하직을 말자 하직을 말자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뭐라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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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혼 흰 옷자락이만 펄럭이고. 자, 여기 보면은 뭐 이승 저승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는 산 사람과 이제 죽은 사람이 이제 등장한다고 볼 수 있어요. 썩어서 동화 밧줄은 이제 썩어 내린다고 사가 내리는 거는 이제 썩어 내린다는 얘기죠. 동화 밧줄은 이승과 저승 너와 나를 이어주는 밧줄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면은 이승에서 맺은 인연을 말합니다. 그 인연이 이제는 사가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죽어서 저승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가 내리는데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동화 밧줄과 비유적 의미가 통하는 걸 제망매가서 찾으면 뭘까요? 아, 그렇지. 짐작했나요? 한 가지. 너와 내가 한 가지에 났는데 이제 너는 가는 건 모르겠구나 했어요. 한 가지가 뭘 비유한 말이라고 수업 시간에 했죠? 같은 부모. 그치. 이게 이승에서 맺은 인연이잖아요. 자, 답은 한 가지. 한 가지에 나고. 까지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11번은 A와 B는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지 구분하여 쓰시오. 자, 이거 나입니다. 얘도 나고 얘도 난데요. A는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했을 때 죽은 누이가 나고요. 자, B는 미타찰에서 만날 나 해서 시적 화자 월명사로 이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나지만 다르다는 거 이제 우리 잘 알고 있어야겠어요. 8번을 안 했네요.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니은이 뭘까요? 이제 니은은 아였어요. 아, 감탄사. 낙구 첫머리 감탄사. 선생님 이제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화자의 감정이 집약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정리하세요, 여러분. 이 감탄사는 화자의 감정이 집약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화자의 감정이 딱 모여가지고 하면서 표출되고 있고요. 감탄사를 통해 또 시상의 전환을 이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쵸? 맞아요. 작품의 전반적인 마무리를 시도하는 표지와 같은 기능을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마무리를 시도하고 시상을 마무리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시상의 마무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형식적 표지는 이후 시조에도 계승되어 우리나라 시가의 특징을 이룬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 배울 시조. 시조에서도 계승이 된다. 뭔가? 감탄사가. 어떤 걸까요? 시조의 종장의 첫 마디가 3음절로 시작하는 게 시조의 형식인데요. 3음절 세 글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시조에도 계승이 됐는데 시조의 종장 첫머리 첫마디가 3음절 이게 어디서 영향을 받은 거냐면은 뭐야? 19채 향가 낙구는 구행 십행이죠. 낙구는 구행 십행 첫마디 감탄사에서 영향을 받은 거다. 자, 그런 다음에 낙구의 5번 낙구의 첫 어절로 똑같은 첫 마디 4구체 8구체 향가에도 두로 나타나는 향가의 특징이다. 온노죠? 아니에요.
첫 어절로 4구체, 8구체의 향가 아니고 어디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10구체, 10줄짜리 향가에서만 나타나는 향가의 특징이에요. 뭐가? 감탄사가. 낙구 감탄사.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8번은 낙구의 감탄사의 역할에 대해서 자, 하나, 둘, 시상 전환. 세 번째, 시상을 마무리하고 네 번째, 시조에도 계승이 되었다. 라는 이런 딱 정리되어 있는 문제였어요.